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4.15 총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84석으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좀 압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정권 총선 결과를 보고 향후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 좀 개인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요번에 결과 발표된 현황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정확히 좀 그 양극화됐어요. 좌측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미래통합당 쪽으로. 자, 아무래도 요번에 좀 선거법이 개선되면서 한 살 연령을 낮추면서 이제 젊은 층도 많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뉘는 양상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공략해 왔던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서민 중심의 좀 공약들을 많이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뭐 시급 최저임금 늘리는 것,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해왔고, 실제로 뭐 사장이라던가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는 좀 굉장히 좀 불리한, 혹은 이제 어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제 부자들에게 좀 불리한 정책을 많이 펼쳤던 게 이제 요번 정권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됐냐면은, 실제로 투표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은 이득이 되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좀 서울 지역 이제 투표 현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땅값이 가장 높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남 쪽 주변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미래통합당 쪽으로 많이 표가 몰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현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늘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갑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부유층들의 투표권을 거의 다 미래통합당이 가져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지역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확히 이제 좀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난해는 이제 보면은 정권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느꼈던 게, 무슨 정책을 펼치면 항상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계속해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이유 불문하고, 물론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미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 향후 느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모든 정권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중재해 주는 게 야당이 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지면서 요번부터는 좀 많은 것들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아무래도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부동산 쪽을 많이 이제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뭐 지금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은 앞으로도 더 이제 하향세를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은 즉 부동산 거래가 더 어려워지고, 이제 왜냐면 이제 투자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요번 정권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이제 결국엔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이제 월세라던가 전세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단발적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결국에는 요번 정권 이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분양권을 가진 어 분양권, 물론 이제 그 아파트 시세가 향후
전망이 좋은 지역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일단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다 보니까 좀 주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하향세를 꺾는다는 말은 이 부동산에 들어가던 자금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 부동산, 우리가 이제 투자처 하면은 부동산과 이제 증권 쪽을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자금이 증권 시장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앞으로 그 움직임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향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주식 시장을 보면은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좀 경기가 많이 위축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이제 선진국들과 달리 어, 자, 보면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종목들이 거의 서비스업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제조업 중심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제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요번 1분기 그리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2분기까지는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좀 하향세를 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이 그 투자금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쌓여가는 형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시점 이후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더 회복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라면 이제 결국에는 좀 향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차트인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이제 월봉 차트를 보고 투자뷰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월봉 차트로 본다면은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런 이제 상승을 보고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갈 명분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좀 힘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리고 또 좋은 기업들 실적 잘 내고 향후 재무 건전하고 향후 전망이 좋은 이런 업종의 종목들이 다시 이제 움직일 거니까, 이런 종목들로 공략을 잘 해서 앞으로 시장 투자 전략 잡아나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도 이제 종목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근데 종목들 이야기가 좀 테마주들 성격, 뭐 인물에 대한 정당에 대한 그런 테마주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이야기보다는 좀 실적 개선 될 만한 종목들로 하여금 좀 이야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런 종목들을 픽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소개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식시장 오늘도 한번 좀 성공 투자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